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22만 명이라는 숫자인데요. 놀랍게도 유엔이 추산한 이 숫자는 캄보디아랑 미얀마 곳곳에서 실제 사기꾼 역할을 하도록 인신매매된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판 노예들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이번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싹쓸이 하려는 그 흔한 스팸 문자와 전화들,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지정학적 그리고 충격적인 인간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도대체 우리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거대한 실체를 지금부터 바로 매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플로리다에 사는 샤론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 샤론은 AI로 완벽하게 복제된 자기 딸의 목소리가 전화를 걸어와서 순식간에 1만 5천 달러를 빼앗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파고드는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자, 첫 번째, 사기의 민낯입니다. 이 파괴적인 심리 조작이 정확히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그 기초부터 한번 뜯어보죠. 혹시 돼지 도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부터가 너무 적나라하고 잔인한데 이 범죄의 핵심을 완벽하게 찌르는 용어입니다. 단숨에 돈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동안 가짜 애정이나 거짓 약속으로 피해자를 정성껏 살찌운 다름에 타이밍을 봐서 한 번에 모든 걸 도살하듯 앗아갑니다. 버지니아에 사시던 82세 데니스 할아버지의 평생 모은 노후 자금,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그분의 목숨까지 앗아간 게 바로 이 끔찍한 수법이었죠.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4년 딱 한 해 동안 미국인들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기 조직에 뜯긴 금액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매년 이 엄청난 돈이 국경을 훌쩍 넘어서 범죄자들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 사기 공장의 내부입니다. 이제 시점을 피해자들에서 돌려볼게요. 모니터 반대편에 있는 그 가해자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른바 돼지 도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데 정말 기가 막히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찌르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엔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으로 가볍게 접근했다가 추적이 힘든 암호화 메신저로 넘어가서 끈끈하게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고는 사기 투자처로 끌어들여서 마지막엔 수천 개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자금을 세탁해버리는 치밀한 4단계 함정입니다. 피해자의 이성적인 판단과 전 재산을 동시에 붕괴시키도록 설계된 그야말로 완벽한 기계죠.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22만 명이라는 숫자인데요. 놀랍게도 유엔이 추산한 이 숫자는 캄보디아랑 미얀마 곳곳에서 실제 사기꾼 역할을 하도록 인신매매된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판 노예들의 규모입니다. 이게 진짜 비극적인 이중 피해를 만듭니다. 화면 너머에서 여러분의 돈을 빼돌리고 있는 그 사람, 알고 보면 가짜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서 거대한 산업단지에 갇힌 수감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무장한 민병대가 감시하는 가운데 하루 18시간씩 강제 노동을 하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 끔찍한 구타와 고문을 당하는 거죠. 세 번째 파트, 중국과의 연결고리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거대한 불법 강제 수용소를 굴리고 있는 걸까요? 이 지정학적 배경에 커튼을 하나씩 걷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상황이 꽤 명확해집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중국 범죄 신디케이트들이 이 거대한 사기 센터들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운영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들의 진화 과정을 짚어보는 게 진짜 흥미롭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불법 카지노를 하던 조직들이었어요. 그러다 2012년쯤 중국 내 단속이 심해지니까 동남아로 도망쳤죠. 거기서 카지노를 하다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퍼지고 손님이 뚝 끊기니까 어떻게 했느냐. 인신매매랑 강제 노동을 엮어서 아예 글로벌 디지털 사기 공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갈아엎은 겁니다. 서지장과 완쿠코이, 이 두 거물급 범죄자를 보면 범죄 조직이 자신들의 불법 제국을 베이징의 국가적 목표와 교묘하게 엮어서 어떻게 암묵적인 뒷배를 마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지장은 15억 달러짜리 사기 도시를 마치 국가주도 1대1로 프로젝트인 것처럼 포장했고요. 사마페 보스 출신인 완 쿠오코이는 갑자기 애국적인 사업가로 돌변해서 중국 정부의 선전 활동을 거들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든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통계가 하나 나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단속에 칼을 빼드니까 이 위협이 엉뚱한 곳으로 튀어버렸어요. 조직들이 타겟을 미국이나 유럽인으로 확 돌려버린 거죠. 그 결과 2024년에 중국 내 사기 피해는 30%가 줄었는데 반대로 미국인 피해는 40%나 폭증하게 됩니다. 풍선 효과가 제대로 터진 거죠. 네 번째 파트, AI 기술의 위협입니다. 이 사기 조직들, 단순히 사람 굴리는 데서 안 끝납니다. 이들이 어떻게 최신 기술을 흡수해서 전 세계 경찰을 농락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최신 정보 보고서들을 보면 진짜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 범죄 조직들 이제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에요. 첨단 AI 기술을 무장하고 작전 규모를 글자 그대로 미친 속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성형 AI 챗봇을 써서 한 번에 수천 명이랑 대화합니다. 영상통화할 땐 얼굴 변환 기술로 전혀 다른 사람 행세를 하죠. 아까 처음에 들려드린 샤론의 이야기처럼 인스타나 틱톡에서 목소리를 따서 딥페이크로 음성을 복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현지 정부가 단속하려고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그냥 위성 인터넷 연결해서 계속 사기를 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첨단 도구가 동원되니까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진 거죠.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글로벌 대응과 미래의 위협. 전 세계 마약 시장 규모랑 맞먹는 이 630억 달러짜리 거대 범죄 기업,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세상은 어떻게 맞서 싸우고 있을까요? 요즘 진짜 우려스러운 트렌드가 하나 생겼는데요. 업계에선 이걸 외국인 도살이라고 부릅니다. 해외에서 단속이 거세지니까 일부 조직들이 아예 중국 본토로 슬쩍 들어가서 서양인들만 콕 집어 노리는 소규모 사기센터를 돌리는 거예요. 본토 안에서는 현지 수사받을 걱정이 없으니까 범죄가 더 교묘하고 대담해지는 거죠. 물론 당하고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그리고 민간 단체들이 제대로 반격에 나섰거든요. 여러 정부기관이 뭉쳐서 사기센터, 타격대를 출범시켰고요. 역사상 최대 규모인 무려 15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범죄자들한테서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굵직한 제재도 때리고 있고 무엇보다 비정부 단체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목숨을 걸고 인신매매된 피해자들을 빼내오는 구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범죄 네트워크, 지금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태평양 섬들, 중동, 아프리카까지 그 촉수를 무섭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AI 음성 복제와 딥페이크 시대. 과연 전 세계 경찰들이 이 위협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 결국 언젠가는 받아선 안 될 그 잘못된 전화를 받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디지털 현실은 지금 얼마나 안전합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